내년 상반기 시장을 위해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트레이딩 스핀의 오후, 종가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오후 종가 구출 작전입니다. 오전장이 이어가지고 오후장도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또 특히나 관련 섹터들의 이 중요한, 그리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주요 섹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배팅뿐만 아니라 이 교체 매매를 어느 쪽으로 또 해야 될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을 일단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후장에는 사실 좀 침침했습니다. 침침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은 오늘 사실상 현실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낙폭 과대 종목들 한해서 순환매의 이 포지션이 오늘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났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움직이려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 시장의 이 룰, 매뉴얼이라고 보게 되면 특히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들어 올리면서 그 섹터의 바스켓 물량 자체가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야 되는데 장중엔 외국인들 기관 오늘 계속 매도예요. 계속 매도라는 거는 오전장에 1000억까지 매도했다가 시금시금 조금 더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더 키워가지고 과한 매도는 아니지만 매수 포지션으로 한 번이라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르륵 매도, 그리고 기간은 500억까지 매도를 한 다음에 매도는 없지만은 매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 후 매수가 아니라 매도 후 그냥 관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오늘 양 지수 모두 다 10시, 9시 30분까지 깊은 음봉을 주고 기간은 그래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도 약간 2472까지 음봉을 준 다음에 끌어올리고 코스닥은 더 가파르게 끌어올리다 보니 오히려 더 오늘 개파르게 양봉이 좀 단봉이지만 양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약간의 강보합 출발 이후에 일봉 등락률이 0.66이죠. 시가 등락률은 플러스 0.50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러스 0.04입니다. 일봉 등락률로 보게 되면 0.47이지만 오늘 갭을 좀 살짝 띄우고 출발했기 때문에 단봉이지만 지금 현재 망치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은 없이 나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하방에서 들어오는 이 좀 반발 매수,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 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 삼바가 좀 있었습니다. 삼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도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을 딛고 오늘 차익 매도 이 조금 나오는 걸 가지고 받아내는 것은 낙폭 과대 종목들, 특히 낙폭 과대 종목들 섹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 이 바이오는 갭상승이 음봉이지만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 쪽은 2차 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특히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오늘 또 매도가 나오던데 오늘 모건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과하게 좀 나옵니다. 그걸 받아내는 것이 이 기계 운송 조선 쪽하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파른 상승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좀 받아내는 거가 오늘 특징적이라고 오전과 오후장에 좀 특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전반적으로 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전반적인 오후장의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캔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해 보고 종목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 찍어보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워요. 아쉽다는 것은 오늘 이제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21선에 이 좀 오늘 배당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자, 배당 줬으면 다시 현물 배수 좀 해주면 어디 든다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은 오늘 현재 집계는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양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어제까지만 해도 21선에 안착한 캔들, 자, 이 양봉으로 종가 관리는 안 되지만, 이 안착한 캔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보합권 출발 이후에 음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양 매도 나오는데, 어째 보면 내일 개파락 출발한다면 오히려 더 양봉이 뜰 수 있는 내일이 좀 더 기대되는 날이라고 좀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막판 이 해외 증시 끝난 걸 보게 되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4.89, 자, 거의 5%대 가까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갭 상승을 냈고 그 갭 상승에서 매도 물량이 약간 나오는데 자,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상존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장 일찍 공시를 냈습니다.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갭상승에 5일선에 올려놓는 모습이 자, 오늘 인상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현대차, 기아차 어제 음봉 났었죠. 근데 양음양 패턴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지금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인 낙폭 가드로 인해 가지고 변곡점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차례 더 음봉을 맞더라도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 5일선과 21선 골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단기적 60일선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낫죠. 왜? 낙폭이 좀 더 과대되었는 반면에 60일선이 오늘 저항을 약간 받지만은 현실적으로 내일 음봉을 맞더라도 한 차례 더 60일선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2%짜리, 2, 3%짜리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일 상승을 보였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을 맞지만은 자리가 나쁘지 않죠. 5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쭉 끌어올리는데 이제 20일선 눌림목이라든지 11선 눌림을 한 차례만 더 주게 된다면 완성된 패턴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단기적 바닥의 모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쪽이 참 좀 일인지 모르겠는데 불도 자주 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연일 좀 악재가 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철강 자, 덤핑 물량이 지금 출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있다 보니까 자, 녹록하지 않은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연일 좀 좋은 소식이 좀 돌리곤 있지만 사실상 포스코 홀딩스는 또 주 사업이 철강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이제 불안한 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레벨업을 한 상태이고 전고점에 26만 원 선을 한 차례 지금 계속 테스트 통과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현대모비스 보시는 분들은 26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박스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과거 전력을 통해 가지고 연일 매번 이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매번 좀 패턴 자체가 항상 좀 갇혀있는 모습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상적이죠. 3일 연속 상승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이었잖아요. 저 금요일자리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고 나서 저점에서 V자 반등을 가파르게 좀 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 IRA 폐지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은 음봉을 좀 맞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반대편에 이 좀 바라보는 또 시각이 또 틀리죠. 테슬라를 통한 모멘텀이 좀 살아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보조금 못 받지만은 중국 견제, 다시 말해서 중국 고관세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살아남을 배터리 셀 쪽의 1인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테슬라 쪽의 이 밸류체인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LNF라는 것이 시장에서 팽배하다 보니까 자,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시가총이 상위, 자, 거래소 쪽의 상위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아쉽죠. 갭상승, 오늘 6, 7%짜리, 자, 갭상승을 냈었던 알테오젠이 갭을 띄우고 나서의 이 음봉을 오늘 이 갭상승의 음봉을 좀 출현되고 있습니다.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어요. 오늘 차익 매도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자리 자 다시 말해서 41선 잘 지지대가 되고 내일도 오늘 만약에 내일 밑에 꼬리만 한 차례만 더 달리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될 수 있는 알테오젠이 재료가 살아있고 특히나 이제 이 머크의 이 키트루다 쪽에 이 임상 성공 소식과 함께 이제는 원래는 이제 이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내년 상반기 1분기에 나와서 2026년도 상반기에 이 상업화의 이 지금 포지션을 좀 보고 있었는데 좀 일찍 나왔죠. 그리고 내년 이 허가 신청을 통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 가도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게 오늘 겹상승의 음봉도 어찌 보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한 번에 또 타이밍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내봐야 되겠지만.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저번 주 금요일 날 IRA 폐지 소식과 함께 깊은 음봉을 맞고 나서 동일하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위 종목들 한해서는 사실 이제 V자 급등, V자 급등이 아니라 V자 지지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하방 지지 캔들과 함께 3일 연속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거 LNF처럼 자, 가파르게 이제 V자로 3, 4%짜리 양봉을 띄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죽지 않았다라는 기분 정도만 낼 수 있게끔 자, 1, 2%짜리 하방에서의 저가 매수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자, 휴재 같은 경우는 오늘 피부 미용 쪽으로 분위기가 괜찮죠. 자, 휴재 같은 경우에도 이 보톡스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 지금 포지션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휴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요번에 이 지수 하락 때도 나름대로의 61선, 21선에서 골드를 내면서 지지, 자, 하방 지지, 하방에서의 대기 매수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면 휴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급소 자리가 오늘 21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엔캠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HPSP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하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리노공업도 오늘 1%짜리 양봉을 좀 띄고 있는데, 자, 가파르게 급락 이후에, 자, 바닥에서 15만원 라인선에서 옆으로, 자, 매집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데, 단기적으로는 17만원까지의 이 포지션, 다시 말해서 단기적 스윙, 데이 매매 정도는 현재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HPSP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오늘도 HPSP는 61선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종목들별로 좀 차별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좀 만드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음봉을 좀 띄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은 이제 내년 상반기면 또 성장주 기준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채비를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 자, 아니면, 자, 어제 로보티즈라든지, 오늘 음봉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로보티즈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자, 유진 로봇도 오늘 자리 괜찮죠? 그리고 로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음봉은 나오지만은 단봉으로 나온다는 것은 투매 물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집 물량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어제 이어가지고 며칠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많이 들어온 건 루닛입니다. 자, 루닛이 이제 드디어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락 이후에 바닥에서 강한 시세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완전히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제부터는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모두 다 급소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과 20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연일 좀 매수가 들어있습니다. 요걸 쭉 당기다 보면 하방에서 따라오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 자,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요번에 투신하고 연기금 쪽하고 사모에서 자, 이 내년 상반기를 좀 위한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 자, 이슈로 올른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지금 지금 완만한 상승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좀 만들어 놓는 이 모습이 좀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변곡점을 만들 때는요, 캔들이 2% 행보를 하면서 1차 돌파, 2차 돌파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평균선,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가지고 매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면서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루니처럼 강하게 이 급등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매물을 또 소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이 삼성전자의 이 추가적인 신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국과 견제 그리고 애플까지도 합세하는 앞으로의 이제 핸드폰 출하량이 이제 2025년 사업 가이드라인이 하나 둘씩 나옴으로써 바닥에서 이 급하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세경 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이 현재 밸류도 괜찮은데도 못 빠졌다는 거는 지금 중국의 견제가 너무 심하죠. 너무 빨리 급속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 사업 포지션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바닥을 지금 테스트하는 이 종목으로 오늘 자, 눈여겨지는 것은 폴더블폰이라고 볼 수 있고 자, K푸드도 동일합니다. K푸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의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종목이 생깁니다. 오늘 오리온은 보고서권도 나왔던 거고 빙그레는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양봉을 좀 띄고 있고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자, 매각 이슈까지도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뚜기 자 보고 있는데 자, 오뚜기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식품 K푸드 식품 음식료 쪽은 성장성에 있어가지고는 의무표를 좀 달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있어가지고는요. 당연히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름대로의 이 밸류 관점으로 좀 보는 거 말고는 또 현실적으로 좀 성장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뭐 배당이나 좀 받아가면서 좀 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당뇨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케어젠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케어젠이 바닥을 좀 만들고 있어요.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일, 지금 뭐죠? 갭상승에서 팽이라든지 아니면 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5일선까지 봐셔야 됩니다. 매물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볼 수 있고, 자,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낙폭 가드를 통한, 자, 오늘, 이 대표이사님이 또 이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오늘 바닥을 좀 만들어 놓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오전장의 인벤테지릭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점핑이 나온 반면에 윗꼬리가 달립니다.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내일 단봉이 나와야 되겠죠? 눈여겨 좀 보시면 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 MRO입니다. 오늘 조선 MRO의 대표적인 종목, 자, 오리엔탈 전공이 연일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중국 제재, 중국의 관세, 이 고관세 품목의 바이든이, 이 지금 조선 업종, 미국 선박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이 포크레인 뿐만 아니라 이 호스 핸들링 크레인,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선박용에 보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 하차하고 상차할 때 하차하고 상차,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컨테이너 부둣가에 보시게 되면 큰 크레인이 있잖아요. 뭐 이 컨테이너를 들고 놓고 하는 프로비전 크레인,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 크레인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여러분도 아십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유일하게 조선 쪽 과거 이제 작년 2023년도 2020 올해 4월 달에 추가적인 중국 관세를 먹일 때 이 크레인, 자, 해안, 이제, 푸드가에 있는 크레인을 이 중국 업체들에게 고관세 5%에서 25%까지 먹였던 게 이 크레인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중국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못하고 한국 업체, 자, 오리엔트 전공이 미국에 가서 수주를 좀 많이 받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 얘네 좀 상승을 좀 내고 있어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LNG에 들어가는 본행제 업체들이 오늘 상승 탄력이 좀 큰데, 자, 동성화행택이 드디어 자, 수주 이제 모멘텀과 함께 드디어 이제 날개를 피기 위해서 점핑 양봉이 나오고, 자, 무엇보다도 동성하이텍이 점핑이 나오게 되면 조만간 한국카본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한국카본은 바닥을 좀 기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뒤따라오는 갭매우기 종목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주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이 지금 석유 장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 쪽에 장차관들을 모두 다 채용시켰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화석연료의 이 지금 시대를 개막한 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시추 허가권을 남발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딘가요? 주요 종목들이 미국의 법인이 있고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 품목까지 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 회원님들에게만 특별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무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종목 발굴을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을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트레이딩 스핀의 전광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류영민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은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조금 아쉬운 날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KB금융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는 거 설명했고, 자, 피부 미용 쪽 하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비만치료제, 그리고 특히 오늘은 CDMO 쪽으로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 MRO 쪽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은 트레이딩 스핀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 트레이딩 스핀의 이 프로그램을 연일 한국경제TV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우리나라 1등 프로그램, 단연 1등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만 해더라도 매일 이제 장중에 10,000명씩, 7,000명씩 보는 프로죠. 채널이죠. 거기에 우리의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이 매일같이 이렇게 소개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분 좋죠? 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1등 채널에서 지금 매일 소개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 자, 이 뉴스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여러분들 좀 심란했었죠. 자, 러시아 본토 타격한 미국의 에이탄크스가 푸틴은 핵카드로 맞불을 닫다. 장거리 이제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본토 공격 허용에 우크라이나 핵 공격에 대한 강수를 좀 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시작과 동시에 이 방산 쪽에 먼저 움직였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의 연봉이 났고, 반대로 오히려 더 우리나라 오후장은 가대 낙폭주로 조금 더 움직이는 날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매매할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오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오히려 더 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오전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휴전 협상 전에는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좀 초강수를 두는 것이 좀 대부분이 좀 과거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SOS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포지션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좀 띄고 있다는 걸 오늘 오전장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푸틴 대통령은 어제 이날 이제 승인한 핵 교리 개정안에 미국 등 핵 강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에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지원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놓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핵을 쓸 수 있다라고 강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2기의 행정부에 근본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역할이 부각되면서 LNG 운반선의 중심으로 한 가스선 발주는 더욱더 증가할 거라는 것이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이 제일 팽배한, 지금 제일 곽강받는 쪽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꼭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수혜를 받은 것죠. 먼저 이제 방위방산 쪽하고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중점적인 사업에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위사업,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 나토 보면 나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서방 국가들, 기존에는 미국의 이 전술, 이제 이 방위 전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자체적인 자주국방을 통해 가지고 이 자체적인 자체적인 무기 확보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 방위금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 방위산업, 그리고 석유화학 정유, 저산업, 의약품과 의료기기, 다시 말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이 트럼프도 그렇고 약가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저가의 이 제네릭 제품들, 다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전제품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리고 건설 장비. 자, 건설 장비도 따지고 보면 정유 또는 아니라면 그쪽하고 좀 비슷하게 좀 볼 수 있겠죠. 전력 기기는 다시 에너지 쪽으로 볼 수 있고. 자, 수혜부 좀 반도체가 왜 나올까? 자동차 부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일 각광받는 거는 하여튼 방산 쪽하고 석유 정유하고 조선업이 제일 강하게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제일 먼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투자에서 오리온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이 과시화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리온 올라가고 있죠. 목표 주가가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원 올려 잡았습니다. 실적이 성장이 과시화된다라고 보는데 목표 주가는 만 원을 올려 잡고 이러는 거 보니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바이오처럼 알테오젠처럼 그냥 60, 70%씩 막 때려버려야지. 뭘 좀 해볼만 하다. 좀 중간에 좀 배워 먹을 게 없냐라고 좀 찾아갈 수 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잣달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고. 자, 오늘 파마리서치 영업이익이 1000억 돌파 유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곤줄라 악재에 리쥬란이 듭는다. 다시 말해서 곤줄라 악재를 리쥬란을 통해 가지고 올해 이제 사상 첫 매출은 3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대 돌파를 통해 가지고 돌파가 좀 유력해지고, 특히나 이제 유럽 공략이 내년에 또 가셔야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외형 성장 그리고 PQ 모두 다 성장하는 게 2025년도라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3분기 누적 볼까요? 3분기 누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2,700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24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대, 28%대 성장이 과시화되는 이 자리라고 좀 이렇게 좀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는데 얘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국내 파킨슨병의 이 파킨슨병의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본에서 성과를 보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인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인스터 스텝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여러 가지 신청을 넣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과시화된다면 이제 거의 6, 7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좀 고생했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적고 효능 효과가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알테오젠이죠. 오늘 알테오젠이 갭상승에서 음봉이 아니라 좀 양봉으로 이 지금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만 좀 살려준다면 진짜 오늘 좋았었는데 오늘 갭상승 난 게 좀 화근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자, 키토르다 SC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자, 허가 신청이 허가 청신호가 보였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무엇보다도 시작과 동시에 오늘 강하게 출발했는데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내고 오늘 음봉을 좀 두드려 맞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수급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이 음봉이 나고 반대로 전기차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분위기가 좀 엎치락뒤치락 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까지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 좀 더 해드린다면 키토르다 SC 임상 3상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향후 상업화 시기가 2년 안에 단계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료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1조 4천억 인식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키토르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으로 향후 키토르다 SC가 연간 20조에서 30조의 수준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판매 로열티 비율이 4%에서 5%죠. 추정하게 된다면 연간 한 1조 원 이상, 1조 언더 기준에서 로열티가 어느 정도 인식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우상향 패턴 자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자, 미래의 멀티플을 지금 현재 선반영 나고 있는데 그 멀티플이 너무 너무 지금 과하고 크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다 보니까 무시 못하는 숫자다 보니까 현재 패턴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서 또 빅딜 수주 소식이 들렸죠. 연간 수주 목표 5조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말해서 이제 삼바가 글로벌 제약사의 연이은 빅딜을 체결하면서 창사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이 5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어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턴 자체가 약간의 지금 시장 영향으로 누워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매집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눌린 종목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종목들 이렇게 안 눌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쭉 눌리죠. 1년 뒤, 1년 정도 뒤에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연출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알테오젠도 연일 음봉을 두드려 맞고 그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통한 마일스톤까지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까지도 지금 눌리고 있는데 얘라고 안 눌리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눌렸다가 이제 한 차례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자, 기술 이전을 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 뿐만 아니라 계약금, 선급금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이제는 저점이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장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 차례 더 물량이 좀 들어온다면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제 포지션을 완전히 좀 잡아주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분석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만족하신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압축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는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셔야 된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올해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이걸 보고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게 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년 내내 하락인데 뭘 하다는 거야 이게. 예? 1년 내내 하락인데 내년에도 하락을 할까요? 내년에도 하락을 할까요? 내년에도?
원래 1년 내리면 1년 올라가고 1년 내리면 1년 올라가는 게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고 그 시장 중에 제일 민감도가 큰 게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냐? 최대 저점에서 움직이는 쪽과 추세가 살아있는데 지수 영향으로 꺼졌던 종목. 트럼프 시대입니다. 불과 2달 전, 1달 전만 해도 삐까삐까 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문을 까고 들어오니까 트럼프입니다. 그럼 트럼프 시대에 맞게끔 내년 상반기 시장을 위해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눈에 선이 보입니다. 헌이 보입니다. 눈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년 시장에 깡통보다도 손가락 빱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압축 종목 확인하십시오. 종목 이 스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쪽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사유와 목적과 내용을 그대로 적고 종목 포지션, 종목이 어떤 쪽이 뭐가 나오는지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2025년은 저와 함께 가시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